여러분 안녕하세요. 씨알쌤이에요. 이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고려 가요 정과정이라는 작품을 한번 점검해 봐요. 작품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작품 먼저 보시죠. 내님을 그리자와 운이다니. 선생님이 이 텍스트 파일을 역시 네이버 카페 씨알학당에 올려놨어요. 텍스트를 펼쳐서 해석도 쓰여 있으니까 그 해석이랑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친구들, 아직 그런 영상을, 텍스트 파일을 다운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냥 본문 펼쳐놓고 선생님 해석 따라오면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이 보시죠. 내님을 그리자와 운이다니 내님을 그리워해 울고 있으니 산의 접동새 난 이스타요이다. 해석해보면 산의 접동새가 나와 비슷합니다. 접동새와 내가 뭐가 비슷하다는 얘기일까요? 접동새도 어떻단 얘기죠? 내가 내님을 그리워해서 울고 있잖아요. 근데 나와 비슷한 접동새니까 접동새 또한 울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만 딱 읽었을 때 우리 화자의 상황이랑 정서 모두 노출됐죠. 상황은 뭔가요? 님과 이별했어요. 내님을 그리워하고 있으니까 님과 헤어져 있는, 님이 부재하는 상황인 거죠. 조금 더 이 작품의 바깥으로 좀 나가본다면 정서라는 사람이 유배당했어요. 그래서 유배지에 가서 쓴 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님과 이별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신하로서 임금으로부터 떨어져서 유배당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정서는 그립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행까지에는 그리움과 슬픔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행의 접동새 나와 비슷하다라는 시행이 보이고 있죠. 접동새가 비슷하다라는 것은 울고 있다라는 뜻이었어요. 접동새가 울다. 자, 어떤 표현법들이 활용이 된 건가요? 접동새라는 객관적 자연물이 울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정서를 객관적인 자연물에 투영한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떤 표현법? 감정이입법이 이 문장에 쓰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접동새는 따라서 객관적 상관물,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자연물이 된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4번 문제를 선생님이 지금 같이 점검해 본 거예요. 그 다음 3행으로 넘어가 보시죠. 아니며 거칠으신 달, 아니시며 거칠으신 달, 아으, 고려가요의 뭐? 네, 영구였었죠. 아니시며 거칠으신 달, 해석을 해본다면 아니며 거짓인 것을, 무엇이 아니며 거짓인 것을? 누군가가 나를 모함했어요. 그래서 나를 모함한 말을 임금께서 들으시고 야, 너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너 나빠. 너 저기로 유배가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그 나를 모함했던 그 누군가의 말이 사실이 아니시며 거칠으신다. 아니며 거짓인 것을. 잔월효송이 알아시리이다. 떨어지는 달, 빛나는 별이 알고 있습니다. 이때의 잔월효성은요, 천지신명 하늘이에요, 하늘. 그리고 이때의 하늘은 자기의 결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윤리적 판단의 주체, 옳고 그름, 진위를 가릴 줄 아는 그런 존재예요. 그 윤리적 판단의 주체가 내가 결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5번 문제 뭐라고요? 화자가 자기 결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윤리적 판단의 주체로 삼은 게 뭐다? 잔월효송이다. 우리는 흔히 천지신명, 하늘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그 단어가 바로 여기서는 잔월효송이라고 표현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줄까지가 의미 단락이 하나가 끝나요. 그래서 이게 기부분이 되고요. 자기 처지, 님과 이별한 자기 처지와 결백을 토로하는 문장이 끝난 겁니다. 그 다음 5행으로 넘어가시죠. 넋이라도 님은 한데 녀져라. 넋이라도 님과 함께 녀다. 빨강색 동그라미 별표 단어입니다. 무슨 뜻? 살다 지내다 혹은 지나가다라는 뜻. 여기서는 님과 함께 그랬으니까 살고 싶어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넋이라도 내가 육체는 비록 님에게 옆에 가지 못하더라도 넋이라도 님과 함께 살고 싶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벽이더시니 뉘러시니까. 자, 해석이 두 개로 지금 갈라지고 있어요. 벽이더시니가 이제 우기던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우기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앞행이랑 연결해 보면 님과 영원히 함께 살겠다고 우기던 사람 그가 누구입니까? 당신이 나에게 난 너랑 항상 함께 있고 싶어 이렇게 말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기셨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나를 버리신 건가요?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기던 사람, 나한테 죄가 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님에게 우기던 사람, 벽이더시니. 우기던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 사람 너무 나빠.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죄가 있다고 우겼어, 그 사람. 도대체 그 사람 누구예요? 이렇게 반문하는 거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두 해석 다 가능하고요. 우리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모의고사로 요 문장이 출제가 된다면 보기를 통해서 아마 이걸 어떻게 읽어내라라는 관점을 제공할 겁니다. 자, 선생님은 두 개 다 가능하다라는 해석을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과도 허물도 천만 없소이다. 잘못 과자죠. 잘못도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 나에게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말인 말이신디요. 말씀 마십시오. 사릅분디요. 아으 슬픈 일이도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까지 끊어져서 서부분이 끝납니다. 결백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는 결백해요. 도대체 내가 잘못이 있다고 내가 죄가 있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는 전혀 죄가 없어요. 나는 결백해요. 라고 계속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중간 부분 내용이었습니다. 서부분 결백에 대한 해명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릅분디요 슬프도다까지 해서 끝났죠. 마지막 10행과 11행이 같이 마지막 의미단락으로 묶입니다. 님이 나를 하마 네 자신이니까. 님이 나를 하마 벌써 네 자신이니까 잊으셨습니까? 너무 슬프다. 님이 나를 벌써 잊으신 겁니까? 라는 감탄사입니다. 님하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단어였었죠. 뭐뭐이시여 라는 존칭의 혹격조사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던 단어예요. 님이시여 돌이켜 들으시어 괴오쇼쇼 괴다 사랑하다란 뜻이었죠. 사랑해 주십시오. 님이시여 돌이켜서 마음을 돌이켜서 바꾸셔서 내 말씀을 들으시고 나를 다시 사랑해 주세요. 제 죄를 염원하면서 나를 다시 불러주세요 하면서 작품이 끝났습니다. 네, 이 노래의 구성을요 6번입니다. 이렇게 의미단락 3개 1행부터 4행, 5행부터 9행, 마지막 자신의 재회를 소망하는 그 재회를 염원하는 마음을 드린 10행, 11행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의미단락 3개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넘어갈 거예요. 이 노래의 성격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정리하자. 자, 이 노래의 성격을 우리가 충신연주지사라고 이야기해요. 충신연주지사 무슨 뜻이다? 충신이 주인을 사모할 연자예요. 충신이 주인을 사모하는 노래, 충신이 임금을 사모하는 노래라는 성격을 갖고 있고요. 이 충신 연주지사는 곧 유배문학이기도 해요. 이 신하들이요, 임금 옆에 있을 때는 임금 옆에 멀쩡히 잘 있는데 우리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무슨 문제 있어요? 문제 없죠. 언제 나오냐면요. 충신 연주지사는 임금이 자기를 버렸을 때 나와요. 임금 곁을 떠나 있거나 그럴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충신 연주지사는 곧 유배문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신하와 임금의 관계를 연모하는 여성과 남성의 관계로 치환시켜 놓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과정이란 시를 보면 내님을 그리워해서 울고 있는 여성 화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남성 화자인 님에게, 남성 청자인 님에게 제발 나를 다시 불러주세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남녀 관계는 사실은 충신과 신하, 충신과 임금이 남자 여자라는 이렇게 탈을 쓰고 있는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설정이 우리나라 시가에서 최초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정서라는 이 인물이 쓴 정과정이란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정서의 정과정은요, 우리나라 충신 연주지사의 효시 첫 작품이 되는 문학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중요한 특징이 있다? 신하와 임금의 관계를 여성과 남성의 관계로 바꿔놨다. 왜 바꿔놨다? 여러분, 신하와 임금하면 너무 특수관계잖아요. 특수관계에는 공감대를 확보하기가 힘들죠. 근데 남녀관계로 바꿔놓으니까 훨씬 더 공감대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보편적인 정서로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가가 이런 보편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신하와 임금 관계를 남녀 사이로 바꿔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핵심 정리, 고려가요인데요. 향가 계열의 고려가요예요. 향각의 고려가요에 대해서 선생님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성격, 충신 연주지사, 상황은 님과의 이별이고 최종 대응 방식은 재회를 소망하는 것이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문학사적으로는 유배문학 충신 연주지사의 원류, 효시 첫 작품으로 이후에 정말 유명한 작품이죠. 정철의 3위인곡, 송미인곡을 포함한 유배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유배문학들이 모두 다 임금신하 관계를 남녀관계로 바꿔놓고 있죠. 네, 그런 특징이 보입니다. 또 두 번째, 고려가요 중에서는요, 작가와 연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작품이에요. 우리 고려가요는 사실은 평민들이 불렀던 노래라서 작가가 밝혀져 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 정서라는 사람이 고려 의종 때 지었다 해서 연대까지 나와 있는 유일한 작품입니다. 향각의 고려가요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놓고 가셔야 되는데요. 향가 계열의 고려가요다 이런 뜻이죠. 왜 이 작품을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고려가요, 우리 서경별곡이라든지 또는 뭐 가실이라든지 동동 뭐 이런 작품들, 청산별곡 이런 작품들 선생님이 다 영상 찍어놨는데 보시면 공통적으로 다 분연, 연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정과정 같은 경우는 그 분연이 일어나지 않았죠. 또 고려가요의 특징으로 우리 뭐가 있었냐면 후렴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후렴구도 없어요. 그럼 반면에 제일 마지막 문장에는 아소라는 감탄사가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감탄사가 마지막 행에 나타나는 것은 19체 향가의 특징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을 좀 세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가 11개의 행으로 되어 있는데요. 8행과 9행이 길이가 좀 짧아요. 자, 잠시만요. 선생님 본문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말이신뎌 사르분뎌 요 문장이 있죠. 요 말이신뎌 사르분뎌는 이게 행이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묶으면 길이가 거의 한 행이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가 11개의 행으로 되어 있는데 8행과 9행을 묶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10개의 행이 나온다. 그리고 음이단락이 몇 개다? 3개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행에 감탄사 있죠? 10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죠? 의미단락이 3개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신라의 노래였던 19체 향가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향가의 특징이 너무너무 잘 드러나. 그런데 결정적으로 향찰로 표기가 안 된 거죠. 향가면은 향찰로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향찰 표기가 아니고요. 한글로 표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문학사적인 의의 때 설명드렸죠. 고려 가요 중에 작가와 연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작품. 고려시대 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향가는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품을 뭐라고 그런다? 향가 계열의, 향가의 영향을 받은 고려 가요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이르게 너무나 가능할 수 있는 게요, 여러분. 왕조는 이렇게 바뀌어요. 하루아침에 바뀌죠. 보통 보면 이렇게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이렇게 해서 왕조가 이렇게 뭐 신라가 확 망하고 왕건이 고려를 탁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왕조가 확 바뀌었다고 사람들이 바뀌나요?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 그대로죠. 그럼 그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도 우리 신라시대가 끝났으니까 향가 끝!
자, 고려가 시작됐어. 이제부터 너네는 고려가요만 불러야 돼. 이게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노래는 향가들은 여전히 이렇게 불려지다가 서서히 다른 갈래로 바뀌어갔을 거다. 그 얘기죠. 그리고 지금 정서의 정과정 같은 작품이 이렇게 두 갈래가 그 전때의 향가라는 갈래와 그 후대의 고려가요라는 갈래가 이렇게 싹 스며있는 서로 이렇게 섞여있는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는 작품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과정이라는 작품 중요한 거 아시겠죠? 향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충신연주지사의 첫 작품이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남녀관계가 사실은 아니고 신하임금 관계였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셔야 되고요. 감정이입의 소재, 객관적 상관물이 나와 있었다라는 것들도 잘 정리해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과정 잘 정리되셨나요? 여러분 네이버 카페 시아락당에 가서 테스트 용지 뽑아서 테스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학원에 오는 친구들은 열심히 본문 내용 정리하고 암기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테스트 보는 거 잊지 말아요. 네, 여러분의 공부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